안녕하세요. 자, 이 나무는 그레이트 이제 고목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엄청 멋있는 나무, 좋은 나무만 소개시켜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고목 제가 도지에 붙인 지가 지금 5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안에서 해가지가 올라오는 고목은 해가지를 받을 것이고, 안 올라오는 가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유지를 하면서 따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5년 정도 돼가지고 해가지를 받으면서 농사를 져먹다가, 제가 저번 방송에 양쪽 가해로 지금 묘목을 심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쪽 가해는 지금 묘목을 심어놨고, 자, 이쪽으로는 이제 봄에 대목을 심어가지고 저걸 붙일 거예요. 묘목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이 가운데 그냥 농사 져먹고 있다가 가운데 나무를 베내고 양쪽에서 키워가지고 평덕 하수로 해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올해 이제 전지 현장 실습을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나무를 작년에 현장 실습할 때는 중간 정도 되는 사이즈의 나무를 가지고 전지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정통 고슴도치 수영 성목을 가지고 제가 전지를 할 거거든요. 나무가 보통 다 이만해요. 이거는 지금 이제 계신 자연형에다가 중간중간에 공간에 부주지를 뽑아가지고 결과지를 붙이는 고슴도치 수용을 해가지고 나무를 키운 거고, 이 나무도 작년에 제가 방송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제가 올해 이제 현장 실습할 나무는 나무의 사이즈는 이 정도 되는데 주지의 개수가 3개, 4개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좀 밀식 재배한 데다가 이런 덕시설을 한 상태라 가지고 나무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주지수는 이렇게 많지 않지. 왜냐하면 이 나무는 지금 옆에 나무가 이제 죽고 공간이 넓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크게 키운 거고, 나무의 그 제식 거리와 공간에 따라서 수영의 크기를 결정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고, 올해는 고슴도치 성목 엄청 큰 나무에서 전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나무 풀전지를 하면은 나무가 너무 큰 데다가 한 바퀴를 돌아야 돼요. 그러면은 1시간 반 정도 막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요 반점만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나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하자면은, 원주지는 이쪽으로 이제 흘러갔고요. 이쪽에서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부주지를 3개를 뽑았어요. 일단은 뽑았고, 이쪽 주지에서 흐르는 부주지가 이쪽으로 하나 갔고 2개, 3개를 뽑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쪽에서 부주지를 3개를 뽑았는데 이 부주지 때문에, 이 옆에 있는 주지에서 나오는 부주지 때문에 이 각도 자체가 이제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 하나, 둘, 3개가 있는데 요 가운데 거를 두자니 양쪽 2개를 까야 될 것이고, 양쪽 2개를 두자니 가운데 걸 까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요 가운데 거 있는 주지는 이쪽에 있는 주지하고 방향성이 지금 겹치거든요. 겹치긴 겹치고, 예를 들어서 이 가운데 있는 주지가 주지의 끝이 정확히 이런 식으로 반듯하게 방향성만 잡아준다 하면은, 제가 이 가운데 걸 두려고 했었는데 주지의 끝이 이쪽 방향으로 꺾인 데다가 잡을 주지가 없기 때문에 요 가운데 그 주지를 날려버리고 요 양쪽으로 2개, 지금은 부주지로 뽑았지만 나중에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주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칭으로는 요 가운데 거는 이제 주지 노릇을 하는 건데 까버리고 부주지로 뽑은 거를 다시 주지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쪽에 있는 이제 부주지로 뽑은 주지가 저쪽에 부주지 뽑은 주지하고 지금 각도가 겹치잖아요. 그래서 이 주지를 톱으로 빼내고 저 주지를 끈으로 당겨 가지고 이 가운데 사이로 당기려고, 그렇게 이제 줄거리를 보고 이해하시면 되고, 오늘은 이렇게 영상이 엄청 길을 거예요. 요거 반전하는 데도 시간이 엄청 걸릴 거거든요. 다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여러분들도 지겨워가지고 뭐 계속 못 볼 것 같은데요.
제가 올해 전지 현장 실습 영상은 따로 찍을 거거든요. 나무도 한번 보여드리고 유목도 보여드리고. 자, 일단은 요거 주지를 뺄게요. 근데 요거 주지를 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원래 이렇게 굵은 주지를 빼다 보면은 이 주지에 가지가 없어요. 여기 보면 이게 말라 죽거나 이게 죽었다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홀랑 빼내면은 이 공간을 채울 가지가 없거든요. 지금 당장. 그렇죠? 근데 이렇게 두고 이거 진짜 꼴비기 싫거든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은 자, 일단은 이렇게 자르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전지지만은 어쩔 수가 없는 거. 그런데 이제 요거를 잠시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자, 요렇게 자르면은 이 가지는 결국 수세가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 쓸모없는 가지가 되지만은 올해 정도는 따먹고 내년에는 아마 교체가 들어가든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자, 지금 요렇게 잘랐기 때문에 요렇게 말라 죽을 거예요. 그래서 요 가지가 수세가 좀 떨어질 거라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공간을 어떻게 채울 거냐, 요 아래에 있는 가지를 위로 올리든지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이렇게 올려 가지고 공간을 채우든지, 자, 이런 식으로 공간을 채우면 되겠죠. 자, 복숭아는 보통 유인이라는 걸 거의 안 하더라고요. 결과지 유인. 복숭아 농사 지면서 우리는 사과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좀 배워야 돼요. 사과는 유인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사과 농사를 짓는데, 복숭아 농가는 유인이라는 것 자체를 몰라. 끽해봐야 주지 좀 각도 펴진 거, 그런 거 좀 주지면 유인할지 알지, 이런 결과지나 다음 예비지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다음에 이런 공간이 없으면은 밑에서 나오는 가지를 갖다가 밑으로 혀가지고 공간을 채워준다든지, 이런 유인 자체를 거의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밑에서 올라오는 가지, 결과지성을 갖다가 이 주지 쪽에 공간을 채워줘 가지고 이런 빈 부분을 없애준다 이 얘기예요. 모양이야 안 좋지만은 여기 빈 가지로 햇빛을 보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 얘기죠. 아시겠죠? 그리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세가 약하기 때문에 굳이 뭐 많이 건들 필요는 없어요. 그럼 제가 전지를 한다 하면은 방향성만 살짝 잡아주고, 이것도 방향성만 살짝 잡아주고, 이런 상태로 두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결과지가 짤름짤름하니 지금 요거 한 3, 4c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다. 저는 요런 가지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작년에 현장 실습할 때 요런 가지를 좀 준다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의아해 하시고, 아는 형님도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왜 저런 찌지한 결과지를 두냐고 저한테 자꾸 물으시더라고. 제 전지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작년에도 제가 전지 할 때 그렇게 가르쳐 드렸고. 자, 그러면 전지를 저 끝에서부터, 아휴. 자, 요 가지는 이렇게 당겨가지고 방향을 이쪽으로 잡아줘야 된다겠죠. 자, 이쪽으로 당겨가지고 방향만 잡아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눕히는 거는 위에다 짐을 실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눕히면 되거든요.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 눕혀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굳이 막 당겨가면서, 수직으로 당겨가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방향만 잡아주면 돼요. 자,
흐르는 가지 저 위쪽에서 쫙 흘러가지고 반듯하게 가는 거. 이거를 두든 지금 가운데, 요 가운데 여기 이제 각이 약간 삐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두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지금 요 가지하고 겹치기 때문에 지금 살짝 꺾어가지고 이쪽으로 꺾어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눈을 커트 배지 날리고 예비지. 자, 예비지를 할 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예비지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예비지를 했다는 얘기는 적심을 하겠다는 가정하에 예비지를 하는 거지, 적심을 하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예비지 전지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 예비지를 해. 그러면 한강이 스타일은 예비지를 하는 전지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예비지를 넣거든요. 근데 예비지를 한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적심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예비지 한 거에 대한 관리가 들어가야 돼요. 다 장단점은 있어요. 아시겠죠? 예비지를 하면서 예전과 똑같이 적심을 하지 않는 그런 관리를 한다 하면은 너무 복잡해 가지고 이 공간 유지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지 안쪽에다 결과지를 붙이기 때문에 공간 유지를 못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걸 항상 유념하셔야 돼. 이것도 예비지예요. 그럼 보통 이거 예비지를 넣으면 여기서 나온 도장지를 다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서부터 항상 방송을 할 때 이 예비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자체를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걸 오해를 하셔가지고 저렇게 하면 저기서 막 나오는 도장지 때문에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보통 이런 결과지 뭐 좋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런 결과지를 아직 안 봤거든요. 나중에 봐요, 나중에. 안으로 집어넣어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 가지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가지를 너무 수세가 세가지고 힘이 좋다 그러면은 이 가지를 두면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위쪽에 이런 결과지, 짤름짤름한 결과지들이 없다고 하면은 이런 거를 둬야 되겠지만은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결과지가 몇 개냐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야. 9개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더라도 이 주지에다가 결과지를 붙여가지고 눕힐 수 있는 복숭아의 양은 많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자를 때는 항상 자, 요거 보시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죠? 요 가지가 흐르는 방향에 반듯하게 흐르는 가지를 찾아서 이렇게 끝을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보통 사람들 전자하락 하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툭툭 막아버려요. 그냥 툭툭 막아서 양쪽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꺾는 거를 기본으로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나중에 나무가 점점 복잡해져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끝에 흐르는 가지 자체는 반듯하게 잡아주고, 또 내년에 여기서 나왔을 때 이 결과지와 이 옆에 있는 결과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다시 내년 전지가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네. 커트. 자, 요 가지는 제가 그랬잖아요. 결과지가 많기 때문에 길게 아직 끌고 가지 않는다고. 네. 그러면은 이렇게 끌고 가도 오케이지만은 저는 자, 위에 결과지가 조금 길기 때문에 바짝 안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내년을 다시 보는 거고.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요 한 가지만 마무리하고 아시겠죠? 대신 요런 짤름짤름한 결과지를 많이 두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어서 이거를 길게 둔다 하면은 이렇게 길게 둔다 하면은 이런 안쪽에 그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하지든 옆에 나와 있는 가지든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은 가지를 짧게 넣는 대신 이 주지 쪽에 결과지를 더 많이 붙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가지의 방향은 이렇게 꺾어가지고 자,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죠? 이렇게 흘러서 방향을 이렇게 잡아도 되는 거고, 이 위쪽에 옆에 있는 결과지가 자기가 흡족하다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잘라도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르느냐? 이 안쪽에 다 눈이 다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순도치 수영과 일반 수영의 전지 방법의 차이는 뭐냐, 자, 이렇게 굵어지는 거를 용납을 하질 않아요. 아시겠죠? 보통 전지 하락하면 이렇게 전지하겠죠. 네, 보통 전지 하락하면 자, 이런 식으로 전지하겠죠. 전지하는데, 자, 이런 나무는, 이거는 지금 유목이잖아요. 유목 때 이렇게 자꾸 굵은 가지를 갖다가, 이거 비율을 보시면은 이게 벌써, 이거는 요게 1이라고 하면은 주지 쪽은 지금 2가 되잖아요. 굵기 차이. 근데 이게 내년 가면 자꾸 이게 굵어지다 보면은 나중에 전지가 어떻게 되냐면, 저런 식으로 저 주지 지금 잘라낸 것처럼 안으로 집어넣었을 때 저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저런 상황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릴 때서부터 자꾸 이런 10cm, 30cm 그리고 빈대꽃을 갖다가 유도하기 위해서 전지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보통 사람이 이렇게 전지하겠지만은, 내년을 다시 보고 주지 쪽에 빈대꽃 30cm 한 뼘, 이쪽 저쪽에 있는 결과지를 안으로 붙인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은. 근데 지금 너무 과격하게 전지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까봐 이 정도는 그냥 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 주지를 갖다가 밑으로 유인을 하는데, 이 결과지 개수가 없으면은 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밑으로 유인이 안 되니까. 근데 결과지 개수가 많고 복숭아를 붙여서 밑으로 내리굴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붙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 가시죠? 자, 요거는 안쪽으로 붙여가지고, 안쪽으로 붙여가지고, 자, 요거 방향성 잡아주고, 자, 요 정도로 맞추고 배진하려고. 자, 각도 자체가 위에서 볼까요?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지 현장 실습을 오면 이런 세세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현장 실습할 때 공유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면은, 자, 위에 이런 장초가 있고 밑에는 2년생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남기고 싶으면 요 위에 거를 까는 거고, 이거를 남기고 싶다 하면은 이거를 까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 가지가 있고 이 가지가 있어요. 이 가지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멀잖아. 그렇죠? 낮이죠, 낮이. 낮인데 없어.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거리가 이렇게 멀잖아. 그렇죠? 근데 자, 이 가지가 여기에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가지를 까내고 이거를 새로 받아가지고 안에서 나오는 가지를 내년에 다시 받아서 내년에 다시 안쪽으로 집어넣는 그런 순서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지하는 요령을 가르쳐 드린다는 얘기예요. 자, 이 가지가 여기 있다고 하면은 이 가지가 좋다 한들 이 가지보다 못한 가지야. 왜냐하면 고순도치 수용 결과지 안쪽으로 붙이는 전지는 바깥으로 밀어내는 전지가 아니라 안으로 집어넣는 전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고 요거를 살려가지고 내년에 여기다 복숭아를 착화시킨 다음에 살짝 눕히면은 요런 과지가 되겠죠. 아시겠죠? 자,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런 빈대꽃, 이렇게 2cm, 3cm 그런 빈대꽃 요런 데다가 복숭아를 단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요거를 살리기 때문에 요 위에까지를 잘라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빈대꽃이 있잖아. 결과지 끝에 잎눈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새로 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비지가 필요 없는 거죠. 잘리고 이쪽 방향에 예비지가 필요하겠죠, 그죠? 예비지 커트. 자, 요거는 이거 참 일일이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일이 안 되는데, 요 결과지를 내년에 이쪽으로 키워가지고 이쪽 공간을 채울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여기서 따먹고 내년에는 뭐 이렇게 가고 이렇게 다시 받겠지. 아니면은 요거는 이쪽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올해 전지를 하면서 내년을 어떻게 갈 건가를 갖다가 요 안에서 결과지를 어떻게 돌릴 건가를 갖다 신경 써서 전지를 하시면 돼. 아시겠죠? 자, 이제 밑에서 내려와서 자, 예를 들어서 이 가지가 없든 이 가지가 없든 둘 중에 가지가 하나가 없다고 하면은 황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가지라 할지라도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그냥 내비두고 가지가 흐르는 방향성을 두고 이렇게 두고 따먹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양쪽에 이런 결과지가 있기 때문에 벌써 여기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자, 요거를 잡는 거죠. 자, 흐르는 가지에 최대한 반듯한 방향성을 보고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가겠죠, 그죠? 방향성. 자, 이렇게 자르죠. 예를 들어서 수세가, 제 나무는 지금 엄청 안정적이거든요. 근데 수세가 세다 그러면은 이 결과지를 단축시키는 깊이가 이제 수세가 약하면 약할수록 안으로 깊게 집어넣는 것이고, 수세가 세면 셀수록 바깥으로 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세가 세다 하면 제가 전지를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이렇게 결과지를 뺀다 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수세가 안정적이면 안으로 집어넣고. 자, 수세와 수영이 있는데 어느 게 먼저예요? 수영이 먼저가 아니에요. 수세가 먼저지. 사과로 얘기하자면은 사과나무 모양 따지다가 수영 잡고 모양 따지다가 망하는 농가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모양을 따라 전지를 하다 보면은 수세가 점점 세져요. 모양을 따라가다 보면은 수세가 점점 세진다고. 수세를 안정시킨 다음에 모양을 따라가야지. 모양을 따라가다 보면은 수세가 세진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수세가 먼저지 모양이 먼저가 아니에요. 요거는 예비지. 안으로 다시 집어넣어서 다음을 보는 거고. 아시겠죠? 그러면은 제가 이게 자꾸 설명이 길어지니까 전지가 안 되는데 이게 꼭 필요한 얘기거든요. 자, 이런 찌지한, 제가 빈대꽃을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럼 빈대꽃을 좋아하면은 이 빈대꽃에는 잎눈이 없어. 잎눈이 여기 지금 하나 있고 안에 하나 두 개 정도는 있겠지. 근데 거의 또 대부분 보면은 잎눈이 거의 하나밖에 없어요. 따지고 보면은 어떤 식이냐면은 이렇게 잎눈이 쫙 나와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다 채워가지고 빈대꽃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지가 돼가지고 요 끝에 잎눈이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 벌써 가지가 이렇게 길어지잖아. 주지 쪽에서 붙여야 되는데 올해는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따먹고 내년에는 버려야 될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항상 안에다가 예비지를 넣는 거예요. 예비지를 넣어서 다음을 보는 거예요. 내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결과지가 나오면은 여기서 하나를 받아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가지를 하나 받겠지. 그러면 이렇게 가위를 넣어서 안으로 다시 집어넣는 거죠. 아니면은 이게 너무 도장지가 되고 관리를 못 해가지고 하면은 요 아래도 눈이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안으로 집어넣는 거를 유심히 생각을 하시면 돼. 항상 예비지를 안에다 넣고. 자, 요거는 예를 들어서 요 가지가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가지라고 하면은 금상첨화죠. 안으로 들어가 있는 배지기 때문에 잘라낸 거고, 위에 또 쓸만한 결과지가 두 개가 붙어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엄청 혼동해 하는 게 뭐냐, 안으로 집어넣는 대신 결과지의 양이 많아야 되고 바깥으로 빼면 결과지의 양이 많잖아. 길게 뺀 것만큼 결과지의 양이 많이 붙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안으로 집어넣는다 하면은 여기에 붙어 있는 결과지들을 이 주지에다 하나씩 더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돼. 아시겠죠? 이렇게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요. 방향 흐르는 위아래, 요거는 예비지, 요것도 예비지.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하자면은, 나무의 어떠한 수영은 스타일인 것이지, 고슴도치 수영이든 지네발 수영이든 귀신머리 수영이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수영이든 간에 돈 많이 벌면 돼. 아시겠죠? 이거는 전지는 자기의 스타일이라 얘기해요. 귀신머리 스타일에 맞게 관리를 해가지고 돈 많이 하면 되는 것이지, 나무 모양만 이쁘면 뭐해. 돈을 못하면 헛일이라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요 아래 가지가 있으니까 한쪽은 날리고 요쪽 가지만 살려가지고 자, 이렇게 이런 식의 자, 요런 안쪽에 붙어있는 요런 야리야리한 가지 요런 거 잘라내지 말고 요런 거 둬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요거 배지죠? 네, 배지 네, 날리고 요것도 예비지. 네, 예비지. 자, 요거를 할 때, 요런 거를 할 때, 지금 요거는 2년생 가지, 요런 빈대꽃이 엄청 좋아. 그렇죠? 네, 빈대꽃이 엄청 좋아. 그러면은, 자, 이 흐르는 가지, 이쪽 흐르는 가지의 방향성을 보고, 수세가 세다 하면은, 커트 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흐르게 할 수 있는 거고, 수세가 약하다 하면은, 네, 방향을 잡아주고, 요쪽으로 살짝 꺾어서 갈 건지, 요쪽으로 살짝 꺾어서 갈 건지, 요거와 요거는 방향성이 같잖아. 근데 이쪽으로 꺾어서 가면은 아래까지하고 간섭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쪽으로 살짝 꺾어서 이렇게. 나머지는 자, 여기 꽃눈이 2개 있고 이건 다 잎눈이거든요. 잎눈이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문제지.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바짝 넣으면은 여기 지금 잎눈이 하나 있긴 한데 요 위에 거는 예비지로 네, 커트. 요거는 잎 하나만 살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이 흐르는 가지에다가 자꾸 센 가지를 두면 이게 빨리빨리 굵어져요. 네, 그러니까 방향성, 쭉 흐르는 가지 방향성. 네, 이렇게 반듯한 가지 보고, 그 다음에 이런 가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여기에도 예비지를 안 넣었잖아요. 그죠? 요 하나만 넣었거든요. 굵은 가지는 다 쳐냈다고. 그 왜 그러냐면은, 자, 안쪽에 붙어 있는 요런 잎눈, 요런 빈대꽃, 여기서 다시 순이 나올 거예요. 순이 나오면은, 올해는 2년차 가지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빈대꽃에다 복숭아를 달아가지고, 따먹은 다음에, 내년에는 안으로 집어넣어서 여기서 가르기를 하든지, 방향성 좋은 가지를 두고 다시 안으로 집어넣어서 단축을 할 거라고. 아시겠죠? 이것도 방향성. 자, 이렇게 흐르는 가지의 방향성 딱 꺾어가지고 이렇게 기역자 꺾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지가 이렇게 좋다 한들 방향성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르면 돼. 아시겠죠? 자, 지금 요거 이렇게 전질했거든요. 네, 이렇게 전질해서 이 주지에다가 결과지를 자꾸 안쪽으로 붙이는 그런 전지를 한다는 얘기죠. 저 가운데도 빼먹었네. 제가 금방 설명드린 가지를 빼먹었어. 요거 금방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설명드렸는데 날리고. 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지를 한다 이 얘기죠. 이거 나무가 커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가 여러분도 엄청 지겨울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전지 현장 실습은 이런 식으로 현장 실습을 하는 거예요. 옆에 같이 한 분 세워놓고 저랑 같이 한번 이렇게 전지를 한번 하고, 그런 다음에 또 양쪽에 서가지고 한 가지씩 이렇게 전지를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 현장 실습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사람을 많이 모시고 와가지고 여러 사람을 세워놓고 전지를 해봐야 전지 교육 안 되고요. 집에 가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최소한의 인원, 제가 생각할 때 최대가 작년에 해보니까 6명이에요. 6명 넘어가면 제가 힘들고, 이 가위를 대는 횟수가 줄기 때문에 실습의 효과가 좀 떨어져. 그래서 6명씩
두 분씩 예. 그러니까 세 파트 해가지고 한 두세 번씩 돌아가면서 전지하는 그런 스타일로 해가지고 저희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일단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실습의 질도 6명 이상 넘어가면 안 돼. 저도 힘들고. 올해는 이런 어마어마한 나무 사다리 밟고는 전지 못해요. 고수작업차 2대 갖다 놓고 전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나무 가지고 고순도치 수영 성목 가지고 전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교육 참여하신 분이나 카톡이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뭐 미리 카톡을 주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되고, 다음 주나 해가지고 현장 실습 아마 공지할 거거든요. 영상으로 공지할 거니까 그때 해주셔도 되고, 제 카톡에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은 카톡으로 미리 신청해 주시면 되고, 날짜는 아마 1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해가지고 한 3주에 걸쳐서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월달 넘어가면은 또 2월달은 전지 시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전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고 저도 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마음이 제가 너무 급하거든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알고 이거 전지 다 못 할 것 같아요. 네, 이거 전지 다 못해. 네, 전지 다 못해. 여러분들 이렇게 다 잘라내면 어디 다느냐? 이 보세요. 이거 결과지 겁나게 많아요. 겁나게 많으니까 그냥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또 이야기 하자면은 바깥으로 빼는 거는 나중에 빼면 돼. 이 안으로 집어넣다가 결국은 나무가 늙어가지고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바깥으로 빼면 돼요. 유목대에서부터는 안으로 집어넣다가 결국은 나이가 먹으면 못 집어넣고 나무 모양 자체가 비기 싫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되면은 그때서부터 바깥으로 빼시면 된다고.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 제가 전지를 다 했거든요. 다 했는데 지금 반대편에 와가지고 이제 이 나무의 수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 지금 주지가 이쪽으로 흘러가는데 양쪽으로 부주지를 뺐고, 나중에 되면 이제 굵어지면 저게 이제 주지가 되겠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저 가운데 있는 주지를 잘랐잖아요. 양쪽에 2개, 그 사이에 있는 거를 잘라가지고 당겨가지고 유의를 했고요. 그리고 저 주지가 쫙 흘러가면서 양쪽으로 벌려가지고 이렇게 하나 뺐고, 저 밑으로 하나 갔고, 저기서 공간을 따라서 하나 또 뺐고, 자, 요 사이로 해서 하나 뺐고, 2개 뺐고, 쭉 흘러가면서 양쪽으로 공간이 나오는 대로 이렇게 측지를 빼면서 나중에 주지를 만들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뺀 거예요. 자, 요것도 하나 뺐고 쫙 뺐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쪽으로 흘러가다가 여기서 지금 하나 뺀 거예요. 여기서 하나 빼서 이쪽으로 공간을 채운 거지. 자,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은, 나는 이런 주지성 측지를 갖다가 많이 안 빼기 싫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주지에서 나오는 결과지성 측지로 만들어 가지고 공간을 채우면서 수량 확보를 하시면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이냐면은 주지성 측지를 뺀 다음에 거기다 결과지를 짧게 붙이고 거기서 주지를 쫙 빼나가다가 나중에 저 주지가 결과지가 멀어져 가지고 좀 가지가 늙는다 그러면은 이 주지에서 다시 도장지를 세워서 다시 주지를 만드는 그런 스타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옳다,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는 아무도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스타일, 나는 한강이의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은 다른 영상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스타일은 이렇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현장 실습 개인 방문을 했는데 나무가 이제 수영이 다르다 그러면 그 수영에 맞게 최선의 수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는 것 뿐이지, 제 수영만을 고집하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요번에 현장 실습 할 때 오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순도치 수영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오시면은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거는 개심 자연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부채살 모양으로 해가지고 공간을 채워가면서 수량을 확보하는 거고, 밀식으로 해가지고 덕시설을 한 나무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키우는구나.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현장 실습을 통해서 얻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정답은 없고 나한테 맞춰가면서 응용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